연인이었던 두 사람에게 찾아와준 아이 덕분에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다는 30대 남성. 하지만 결혼 후부터 시작된 아내의 이상 행동에 신혼을 즐기기는커녕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됐다는데요. 넋을 놓은 채 중얼거리거나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기를 수차례. 무엇보다도 아기를 안고 뛰어내리려는 아내의 신용에 남성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애나 키우라며 사라진 아내가 딸을 몰래 데려가더니 아이를 찾으러 간 남편을 납치범으로 신고한 상황.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남성은 지금도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을 딸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아이를 되찾아올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제보 사연이죠. 네, 제보자는 현재 30대고요. 지금 아내랑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뒤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연애할 때도 극단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의견이 부딪히면 앞으로 버는 수입은 무조건 내가 관리하겠다. 싫어? 싫으면 아이 낙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왔던 거죠. 하지만 결혼하면 바뀌겠거니 생각하기도 했고 또 더군다나 그때는 아내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겠거니 하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그때는 애썼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남편 주장에 따르면 네. 출산 이후부터 그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좀 이상하게 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연기하듯이 소리를 냈대요. 눈동자를 뒤집기도 하고 아이고. 좀 정신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천년된 마녀다 나는 그렇게 얘기. 마녀. 예, 천년된 마녀. 그리고 급기야는 남편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119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거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 쪽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신용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남성이 안절부절하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 정말 예쁜 아이를 보고 천년된 마녀라고 이렇게 자, 제보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풀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와,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제보자의 주장이 정말 맞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도 했고 또 그 분노가 계속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꾸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남편을 집 밖으로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현관문을 바꾸는 등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흉기까지 들었다는 이 제보자의 주장이 있으니까요. 정말 같은 한 지붕 안에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은 이 제보자는 왜 그런 아내를 병원이나 이런 데 좀 데려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 병원에 나름대로 데려가려고 상담도 예약하고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병원에 동행을 하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우울증이 이제 진단이 된다. 근데 정신과를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 우울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증상만 들어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래서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혼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전언입니다. 허허. 그리고 지금 결국 이제부터 이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내가 처음에는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이 남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남편의 주장이 맞다면 저라도 제일 먼저 할 게 이혼의 모든 요건을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양육권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 부인의 집은 지방이었고 자기의 신혼집은 수도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지금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과정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홀로 육아휴직을 내면서 아이를 돌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꾸면서 넌 직장도 잃고 애나 키워라, 날 찾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들어보세요. 네. 그 아이 너 혼자 직장 그만두고 너 혼자 애 키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또 나타나더니 그렇죠. 내 딸, 내 아이.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제보자의 좀 주장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이제 남성 일하는 동안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홀로 이제 양육, 케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도 없이 어린이집에 몰래 찾아와서 아이고야.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 보고 싶어 그랬겠지 하면서 아이하고 시간을 좀 보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집을 잠시 비웠을 때 집에 와서 아이를 몰래 데려가기도 하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말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혼 관련된 또 양육 관련된 뭔가 법규라든지 사례를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자, 들으신 것처럼 남편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이 아내. 이 제보자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한 뒤에 새벽 기차를 타고 지방 아내 친정으로 처가로 달려갑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제보자가 직접 촬영했던 영상 보고 오시죠. 납치하러 간다.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애기 납치요? 납치하러 왔어요. 애를 납치하러. 여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납치라니요? 주세요. 여보세요? 납치하러 왔다고 애를. 아니요. 제 딸이고 납치를 해갔어요 지금. 납치하러 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제보자 처가에 가서 자기 장인과 아내와 지금 저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신고하는 남성이 장인이고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아내가 이 여성이 아내입니다. 이 제보자가 처가에 도착한 뒤에 혹시나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아이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을까 봐 일단 신고부터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경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랑 아내가 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앞서 본 영상은 당시 제보자가 경찰 오기까지 그들을 붙잡아주면서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장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보자한테 우리 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는 아이 납치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도 이웃 주민한테 납치범이다 도와달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이에 놀란 딸이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엄마를 찾으면서 그렇죠. 우는데요. 당시 아빠를 찾으면서 아이가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서도 이거 민사 사건인 경우엔 관여할 수 없다 하면서 뭐 중재도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면 아이에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제보자는 그 길로 아이를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남편 측의 주장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다른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인 아내 쪽에서는. 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서로를 납치범이라고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남편의 얘기 들어보시죠. 협의원 서류를 냈었어요. 남편한테 다 맞춰준다고 하고 양육권도 주고 양육비도 얼마 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하다가 또 이혼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거 찢어버리고 이랬는데 뭐 직장에 있고 돈이 있고 뭐 애까지 벌어야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이게 근데 와이프가 양육권을 계속 번복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해서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교수님 이거 참 오늘 어렵네요, 이거. 예? 이게 진실이 뭔지 정말 저 오리무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남편분이 제보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아내분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 아이에게, 그러니까 본인의 친자인데 이 난리통을 보여주는지가 저는 제일 의문이 좀 들어요. 아마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 같으면은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안 보여주려고 하고, 더군다나 친정 아버지 같은 제3자는 뭐 부부간의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충돌을 전부 아이 앞에서 보여주고 아이가 그럼 거의 정서불안정이 되고 누구에게도 애착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자기 친자에게 심어주려는 엄마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빠 편을 또 들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 진실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내와 이혼 후에 양육권을 딸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양육권이라는 거는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자기의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걸 양육권이라 하고요. 양육하지 않은 배우자 일방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과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애착관계라고 그럽니다. 같이 살고 있는 특히 26개월이면 아주 어립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살고 있는 뭐 일방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엄마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게 재판을 하든 뭐 특히 재판을 하게 된다면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아이고야. 둘 다 양육권을 원한다면요. 다만 지금 문제는 하나 봐야 될 게 아빠가 지금 보고 있다가 엄마가 좀 데리고 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아 인도 청구라고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빠가 원래 있는데 엄마가 데리고 간 게 맞다면요. 그래서 그게 재판을 하면서 사전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맞는데 엄마가 불법적으로 아니면 위법적으로 데려갔다라고 입증해낸다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증거를 좀 갖고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승 의원님부터 조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양육의 문제,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의 시민의 일원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두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팽팽이가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의 제보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요. 만약 이게 재판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혼하는 지금 합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법원에서는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아이의 양육에 아이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지 그거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지금 솔로몬의 선택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식을 진짜 정말 사랑하면 결국 당분간은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잠시 가져봅니다. 네, 어차피 나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재판에서 다시 데리고 오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 싸움을 일단은 잠시 잠정적으로 멈춰 주십사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저희는 그 반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이 우리한테 이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아내 측에서는 반론을 주시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힘매님, 목적은 양육비겠지 하셨고요. 여로와님, 양육권이 부인한테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정님, 울고 있는 아이만 불쌍하다. 소큐트님, 처가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님, 저 엄마에게서 자란다면 제대로 클 수가 있을까요?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의견도 일단 남편 측의 주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